금의 금은 사치스러운 금이 아니고 우리 몸을 실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금을 등한시하고 짠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짠맛 못지않게 미네랄이 있어야 되죠. 미네랄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고기 덩어리가 똑같죠. 실제 동물 실험을 해봐도 엄청나게 짜게 먹어가지고 동물이 사료를 먹기 힘들 정도로 짜게 먹었을 때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꼭 소금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약 30여 년에 걸쳐서 내 몸을 대상으로 그 임상실험 대상으로 소금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고 최근에 이러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나 근거되는 자료는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그걸 보시고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소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거기에 왜 금이 들어가느냐 이 이름을 보면은 소금할 때 한자로 소는 소박할 소자, 금은 금자죠. 그 소박할 소자는 순수한 소금의 성분, 정제염, NaCl을 소라고 그러고 그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 여러 미네랄들을 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여러 한 50가지 미네랄 중에서 금도 미량으로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금에 해당된다고 해서 소금이라고 부르고 소금 중에서 미네랄이 없는 소금, 순수한 소금은 그래서 반쪽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금의 금은 사치스러운 금이 아니고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금이 아니고 우리 몸을 실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금을 거의 등한시하고 짠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짠맛 못지않게 미네랄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몸에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오장육부에 전달하는 게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고기 덩어리가 똑같죠. 생각하는 건 전달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60kg 사람이라 하면 소금 중에서 미네랄이 없으면 NaCl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미네랄이 없으면 60kg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소금과 혈압의 관계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그 원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싱겁게 먹어서 혈관에 있는 여러 가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랄지 이런 종류가 이 배설이 죽은 다음에 배설이 되면서 산성화 체질이 돼가지고 응고가 돼서 혈관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혈관이 굳어질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인 고혈압이 되죠. 혈관이 딱딱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빼고 소금과 이 혈압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실제 혈관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을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되는데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혈액에서 다시 폐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주고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도 산소가 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들어가고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나와서 폐로 움직여주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 혈액에 있는 나트륨 3개하고 세포에 있는 나트륨 2개 비율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생리작용이나 이 몸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게 되죠. 그러면 순수한 소금이라도 섭취를 해서 이 혈액에 있는 나트륨 3개하고 세포에 있는 칼륨 2개가 비율을 유지를 시켜주면 몸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정제염이 순소금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정제염은 미네랄 하나도 없는 소금이죠. NaCl만 있기 때문에 소금을 짜게 먹으면 혈액에 있는 나트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은 변동이 없죠. 그러면 혈액에 있는 나트륨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세포에 있는 물이 혈액에 있는 나트륨을 찾아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세포에서 혈액으로 빠져나오죠. 혈액으로 빠져나오면 혈관에 물이 많아져 가지고 혈관은 일정한데 물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이면은 배추에다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배추 밖에는 소금이 많아져 가지고 배추 안에 있는 세포에 있는 물이 애인을 찾아서 나트륨을 찾아서 배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배추가 이 숨이 죽고 말랑말랑해지기는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순수한 소금은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도 많이 먹을 때 몸이 온한 0.9%를 넘어서도 더 짜게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데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암염이나 미네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소금은 혈액에 들어갔을 때 혈액 안에 나트륨하고 칼륨이랄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하고 혈액 사이에 물의 이동이 없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안 올라가죠. 실제 동물 실험을 해봐도 엄청나게 짜게 먹어가지고 이 동물이 사료를 먹기 힘들 정도로 짜게 먹었을 때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혈압이 올라가도 이 순수한 소금하고 천일염이나 죽염하고는 차가 많이 나죠. 실제 동물 실험을 하면은 이 4% 농도로 많이 먹였을 때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혈압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8% 정도로 죽을 정도로 먹으면은 한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오죠. 그래서 이 혈압하고 관련해서는 그 소금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고 싶은 대로 먹어줘서 간 맞춰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가장 좋죠.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음식을 먹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통닭이나 하면 닭다리나 소고기나 살코기만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미네랄이 없죠. 순수한 소금을 먹는 거 정제유 먹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9,000년 전부터 이 삼계탕을 끓이거나 했을 때는 머리나 다리나 다 들어있어 놓고 그냥 푹푹 끓이면은 생선이나 육상 고기나 또 동물들은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오장육부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네랄들이 그 활동도가 높은 미네랄은 머리하고 내장에가 좀 많이 있죠. 이 살에는 저 미네랄이 없죠. 그 뇌의 명령을 미네랄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9,000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들은 쌈장에다 쌈을 싸먹고 육상에 있는 야채나 고기를 먹을 때는 바다에 미네랄이 많이 있는 소금을 넣은 쌈장에 싸가지고 음양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혈압도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최근세에 오면서 맛있는 것을 찾으면서 머리 띄고 내장 빼고 살만 있는 것만 먹어주니까 거의 미네랄 하나도 없죠. 미네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몸에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게 비싸고 맛있으면 불량식품이라고 그러죠. 미네랄이 없는 살코기만 먹으니까 그러니 차라리 미네랄 들어있는 소금을 먹어주면은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미네랄이 걸고 있는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간 맞춰서 짭짤하게 먹어주면은 혈압도 안 올라가고 또 한 3개월, 5개월만 되면은 음식을 탓을 안 해요. 맛있다, 안 맛있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있어도 배가 어느 정도만 불러오면은 숟가락을 놓게 되죠. 그럼 몸속에서 미네랄이 다 찼다는 이야기죠. 처음 시작할 때 변비가 오고 저염식을 계속하게 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골골하고 힘들어지고 여러 질환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게 되죠. 주위에서 암 치료를 계속 하신 분들을 지켜보세요. 대부분이 싱겁게 먹어가지고 몸 안에서 어떤 암이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 그 암세포가 장기별로 꾸준히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의 세포나 뼈나 모든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보더라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이것은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죠. 이 저염식이 서구에서 생겨서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그거 이 소금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는 맹신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에 이런 이론이 있고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갯벌 천일염이 있고 죽염이 있고 하니까 이걸 짭짤하게 먹어주고 왜 이걸 싱겁게 먹어야 되냐 연구를 했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따라서
소국것은 좋다 하고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되고, 체질화되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수명은 현대의학으로 늘려갈 수 있지만은 실제 제대로 활성화 있게 몸이 작용을 안 하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생만 지속되게 됩니다. 저염식을 3년, 5년, 10년 해가지고 체질화 되면은 저염식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소화장애고 변비입니다. 몸에서 소금기가 부족하면은 염소는 소화기관에서 역할을 하는데 염산이 돼가지고 소화액이 되죠. 그래서 소금기 섭취가 부족하면은 소화액인 염산이 부족해서 위에가 계속 머물게 되고 또 그 이문 간략근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창자로 소장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효가 돼 가지고 그 발효된 가스가 목으로 올라오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암이 되고 이런 걸로 이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문 간략근이 열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소화장애고 임신의 입덧이죠. 똑같은 거죠. 소금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임산부가 하면은 입덧이라고 그러고 일반 사람이 보면 소화장애라고 그렇게 부르죠. 맨 먼저 소화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음양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그 콩팥이 망가지게 되죠. 혈액의 0.9% 소금기를 유지해 주려고 콩팥이 남으면은 버려주는데 싱겁게 먹어가지고 혈액의 소금기가 0.9%가 안 되면은 소변 중에 있는 나트륨 한 톨이라도 구해서 혈액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맨 먼저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짭짤하게 먹는 것보다 싱겁게 먹었을 때 콩팥이 고생을 훨씬 더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콩팥에서 미네랄을 걸러주고 혈액으로 내보내주고 그런 흡수율, 여과율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콩팥이 망가지니까 콩팥하고 간이 협력해서 안 좋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이 나빠지고 간하고 콩팥이 나빠지니까 혈액이 타개져 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심장에 공급을 못 해주니까 심장으로 영향을 가고 그럼 췌장으로 가고 폐로 가고 이런 순서대로 음양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때 그 중간에라도 알고 소금을 짭짤하게 먹어주면 바로 개선이 되고 혈액이 약알칼리성으로 돼서 이 다른 질환으로 확대가 안 되는데 만일 저염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변비가 오고 변비도 5년, 10년 저염식을 해서 체질화 돼버리면은 그걸 심하게 느끼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지속되고 그래서 이 모든 질환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 질환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게 되죠. 바이러스나 암은 우리 몸에서 약산성에서 살고 알칼리성에서는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혈액의 소금기는 0.9%, pH로 하면 7.4인데 혈액이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러한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죠.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러한 바이러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입 안에가 소화 관련이기 때문에 약산성, pH 6에서 7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살기가 좋아서 똑똑하게 거기에서만 서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목에서 살게 되죠. 코하고 콧구멍과 목구멍이 합해지는 목에서 살다가 증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폐로 넘어가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죽염 알맹이를 소금 천일염이나 그 알맹이를 먹어주면은 입 안이 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바이러스한테는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열대지방에서 살다가 시베리아로 이사가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염식을 해서 약 알칼리가 산성으로 체질이 산성화되면은 혈액이 응고를 하게 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살게 되는데 이 혈소판들이 약 알칼리성에서는 피가 묽어서 살기가 좋은 여건이 되고 활동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약 산성으로 돼버리면은 이 종류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도
끈적끈적한 타게 돼서 혈액이 응고가 되어버리죠. 산성화가 되면은 혈액이 막히기 때문에 그 암이나 바이러스나 모든 것에서 면역력을 잃게 되죠. 그 최근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산성 체질이 많아요. 알칼리성 체질은 목을 통해서 폐로 넘어와서 온몸에 번진다고 하더라도 증상만 보이다가 이제 사라지게 돼버리죠. 그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금기가 유지를 시켜주면 혈액이 면역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질환에도 이겨내고 온 몸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암이나 이런 종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주위에서 암 치료를 계속 하신 분들을 지켜보세요. 대부분이 싱겁게 먹어가지고 몸 안에서 어떤 암이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 그걸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암세포가 거기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고 또 그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항암 치료를 하나 끝나면 그 이치에서 다른 이치로 암세포가 또 이전해서 거기에서 증식을 하면 그걸 가서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계속 쫓아가게 되죠. 이분들한테 제가 30년을 지나오면서 소금으로 짭짤하게 간을 맞춰서 먹고 아침 저녁으로 소금을 먹으면은 혈액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암세포나 이런 종류 부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보더라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이것은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죠. 우리 몸의 세포나 뼈나 모든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미네랄들입니다. 미네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몸이 원하는 대로 섭취를 해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 종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네랄 간의 균형이 유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천일염이나 죽염이 없고 순수한 소금만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이나 이런 종류를 따로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 몸에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어렵고 그걸 섭취하기도 어렵다는 게 한계죠.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 있는 소금이 가장 좋고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소금 정제염은 반쪽 소금이죠. 그 순수한 소금인 정제염은 바닷물 중에서 소금기인 NaCl만 흡수해서 만들기 때문에 미네랄이 전혀 없죠. 그리고 암염이나 그런 종류는 한 5% 정도 들어있고 천일염은 미네랄이 10% 정도 있고 죽염은 20% 정도 있죠. 그래서 이 미네랄의 양에 따라서 소금이 달라지고 또 미네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육상에 있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지 바다에 있는 미네랄만 많이 들어있는지 같이 들어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소금이 또 질이 다르죠. 이 암염은 바다나 육상에 있는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데 화산 활동이나 지각 활동에 의해서 이 지각에서 고온의 열에 의해서 상당수 미네랄은 증발돼 날아가고 특수한 여러 미네랄들이 일부가 함량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히말라야 암염 같은 것은 철이 많아서 자색을 띠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그런 알프스나 그쪽의 산지에서 나는 암염은 만년설이나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발트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이 청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천일염은 바닷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만 함유가 돼 있죠. 그 천일염만 계속 흡수하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육상의 미네랄은 고기나 야채나 이런 종류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종류 미네랄들이 요즘은 채소나 거기에도 그렇게 많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충해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죠. 죽염은 천일염에 들어있는 바다의 미네랄에다가 육상에 들어있는 황토하고 대나무에 있는 미네랄을 추가해서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바다와 육상의 미네랄을 다 갖추고 있는 음양이 같이 있는 그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 대나무에는 칼륨이나 유황, 인, 구리 이 종류가 들어있고 황토에는 알루미늄이나 철, 비소, 망간, 아연 이런 종류가 들어있는데 특히 유황이나 인은 이게 그 우리 유황, 인, 비소
철 이런 종류는 많으면 독약이 되고 부족하면은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고 해서 적당량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적당량이 들어있는 게 죽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염을 실제 실험을 해보면 구운 횟수에 따라서 9번 구웠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가장 적합하게 들어있고 9번 이상으로 구워서 10번, 15번을 구워도 좋을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구워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미네랄은 계속 증가하고 어떤 미네랄은 감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미네랄 간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다양한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빈혈이 와가지고 우리 철분을 먹었을 경우에 철이 헤모글로빈으로 해서 전환이 시켜주는데 철만 많이 들어있다고 헤모글로빈으로 전환이 안 되죠. 철이 헤모글로빈으로 전환이 되려면 촉매 역할을 하는 구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리가 있어줘야 철분을 많이 들어있는 죽염이나 암염이나 이런 소금이나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헤모글로빈으로 전환이 돼서 효과가 있는데 구리가 없으면 철분이 아무리 들어있는 걸 먹어도 헤모글로빈 전환이 안 와서 빈혈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순수한 소금만 먹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죽염이 없고 순수한 소금만 먹기 때문에 소금 따로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이나 이런 종류를 따로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 몸에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어렵고 그걸 섭취하기도 어렵다는 게 한계죠.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 있는 소금이 가장 좋고 미네랄이 없는 이 순수한 소금 정제염은 반쪽 소금이죠. 네, 세계적으로 미네랄이 많이 또 균형 있게 함유된 소금은 주로 이제 천일염이가 많습니다. 암염도 그런 소금이 있지만은 암염은 지각의 열이나 그 변동으로 미네랄이 다양하지를 않고요. 천일염만큼. 거기에 비해서 천일염은 바다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그 산천이 아름다워야 되고 중위도 지역이가 많죠.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그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산하나 그쪽 경치나 프랑스 게랑대교나 스위스로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지형을 보면은 다양하고 아주 아름답게 돼 있죠. 산천이 아름다워야 강물에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미네랄을 그 강물을 가다 분석을 하면서 터득을 하게 되었던 거죠. 5대주 6대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면은 갯벌에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데가 풍부하는 천일염이 그 프랑스의 게랑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접해 있는 프랑스 쪽의 갯벌이죠. 게랑드 소금이고 인도는 벵골만의 좀 남쪽으로 동부의 첸나이 지역이고 산동반도 이제 인근에 소금이 많고 중국에 또 한국에서는 신안이 제일 많죠. 한국은 대체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가면 부산 강안리부터 서해안으로 신안까지가 거기서 거기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중에 신안이 조금 더 나은 편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금을 바닷물하고 소금을 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 종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네랄 간의 균형이 유지가 중요하죠. 특수한 성분의 미량 미네랄들이 함량이 아주 높아버리면은 몸에서는 좋지를 않죠. 그 미네랄을 다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대 기술로는 그게 어렵죠. 죽염 중에서 자죽염은 그런 미량 미네랄을 이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그걸 일반 사람이 알고 섭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럼 예를 들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게랑드 천일염인 경우에는 브롬이나 규소나 알루미늄 이 종류가 특이하게 더 월등히 많죠. 그러면 규소나 알루미늄이 왜 게랑드 소금에 많느냐 하면은 알프스 지역에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산하에서 이런 종류가 추가돼 가지고 계속해서 양이 늘어난 거죠. 또 인도의 벵골만에는 이제 스트론듐이나 브롬이 양이 많죠. 그런데 신안에는 이렇게 우리 서해안이나 신안 천일염을 분석해 보면은 특수하게 월등히 높은 미량 미네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소금 자체로 분석을 봐보면은 신안천일염이 계랑드 천일염보다 미네랄 간 균형이 있고 전체 함량은 비슷하죠. 그런데도 이 계랑드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그 신안천일염의 2배, 3배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안천일염이나 계랑드 천일염, 인도 벵골만 천일염 이런 종류 천일염에서 구체적으로 수많은 미네랄들을 다 분석해서 이 비교해보고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앞으로는 이러한 제 소금책의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지면은 아마 한국의 천일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천일염으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일염 책에서 이렇게 제일 유명한 천일염들이 5대양 6대주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랑드, 인도 벵골만, 중국의 바레만, 한국의 서해안, 남해안 천일염이 이 4군 정도만 있고, 실제 호주에서 천일염이나 멕시코 천일염이 많이 나는데, 호주나 멕시코 천일염은 바닷물에 미네랄이 그렇지 많지 않고 소금도 천일염을 제조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소금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섭취해주는 미네랄은 계랑드 천일염, 인도의 벵골만, 중국의 바레만, 한국의 이 서남해안 천일염인데, 중국의 바레만 근처에는 산동반도 그 인근 바닷가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실제 중국 정부에서 거기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식용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천일염 중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프랑스 계랑드하고 인도 벵골만, 한국의 신안천일염인데 그 중에서 신안천일염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금이죠. 거기에 한국은 죽염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천일염이나 죽염을 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그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소금물은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0.9%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져서 소금을 물에 넣어서 간간하게 마시기 좋게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아니고 조금 간간하게 느낄 정도만 되면 한 1%에서 3% 전후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타서 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마실 만큼 몇 모금 마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주고 하면은 가장 좋죠. 우리 몸은 저녁에 잠이 들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은 몸은 계속해서 소화작용을 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액에 있는 물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물질이나 폐기물을 콩팥이나 간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빼주는 이 일을 저녁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녁에 할 때 간간한 소금물을 마셔주면은 그게 혈액의 양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저녁 동안에 우리 몸에서 생식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녁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소변을 몇 번 가면서 몸속에 있는 물기가 혈액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소금물을 몇 모금 또 먹어주면은 바로 소금물을 채워주니까 활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 특히 더울 때는 중간에라도 간간히 몸이 요구한 대로 소금물을 먹어주면 특별하게 물을 더 안 먹어도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소금물을 마실 때는 소금물을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요한 혈액의 물만 채워주면 되는데, 소금물을 안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름에 더우면은 물을 먹는데 물을 더 먹게 되죠. 더 먹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물이 몸 밖으로 빼져 나가니까 혈액은 소금기가 낮아지고 물은 또 더 먹게 되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죠. 그러면 목이 마르다 해가지고 처음에 한두 컵 마실 때는 풀리죠. 좋은 것 같은데 물이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먹기가 엄청 힘들어 해보면은. 그 이유는 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참고 물을 더 마셔주면은 몸은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게 오늘 질환이고 전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소금물을 먹어야 되죠.
그럼 그때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는 0.9%인 혈액과 소금기 0.9%는 똑같은 링거 주사액을 맞으면 회복이 되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소금기 0.9% 하는 1, 2% 정도 간간한 소금물을 더울 때도 먹어주고 가끔 먹어주면 실질적으로 물 총량으로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소금물이 가장 중요한 보약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죠. 그래서 이 소금물은 링거액하고 같은 것이에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죠. 기본 물질. 이걸 무시하게 되고 싱겁게 먹거나 혈액에 0.9%가 안 차면은 여러 질환으로 복합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소금물이라고 하니까 꼭 소금물만 인위적으로 타서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물 종류를 마실 때, 예를 들어서 이뇨성 물질로 커피, 술, 차 이런 음료수를 마실 때 거기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타서 마셔주면은 커피 맛도 좋고, 커피 맛이 다르죠, 맛이. 그리고 술 맛도 다르고 차 맛도 다르고. 그러면 타서 여기에다 약간 소금을 타서 하면 우선 맛이 달라서 맛있고, 이뇨성 물질은 한두 시간 안에 그 양이 그대로 배출될 때 소금기를 안 넣으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몸속에 있는 소금기를 소금 하나에 물 5개가 안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짭짤한 국물 생각이 나는데 그건 몸속에서 소금기를 채워달라는 거죠. 부족하게 해서. 이 술이나 커피나 차나 여기에서 소금기를 타서 마셔주면은 그 이뇨성 물질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있는 소금기는 큰 차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정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음날 덜 피곤하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수는 식당에서 먹거나 소금이 없는 데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반컵이나 한 컵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는 거야. 그 외에는 아침에나 저녁에 잠잘 때 소금을 먹고 날씨가 더울 때는 간 가진 소금을 몇 모금씩 마셔주고 그러면 특별하게 물 따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시라고 그러면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몸을 망가뜨리게 돼버리는 거죠. 여태까지 이야기한 대로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0.9%인데 0.9%를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죠. 그럼 몸이 원활하게 작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 못 잔다, 뭐 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빠져나갈 때 몸에 있는 소금기를 끌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소금기가 약하죠. 혈액이 탁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소화작용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에너지로 음식을 전환시키고 하는 걸 제대로 못 해주게 되니까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뇌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어라 하는데도 물만 많이 먹으려고 점점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몸은 바싹 말라지고 몸의 기능은 떨어지고 이 얼굴은 주름져가고 짜증이나 불만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죠. 소금물을 안 마시고 더워서 물만 많이 마시면은 혈액의 소금기는 떨어지는데 목은 마르고 또 계속해서 땀을 흘리니까 물기는 부족하고 또 먹고 하니까 소금기는 혈액에는 계속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이온 음료에 들어있는 소금기하고 미네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이런 소금에는 순소금에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 하는 역할이 다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소금 해가지고 나트륨 하나만 생각하고 이게 들어있으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다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있고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소는 순수한 소금을 이야기하고 NaCl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금은 실지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마그네슘, 비소, 유황 이런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5, 60가지의 미네랄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뇌에서 생각하는 뜻을 오장육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미네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하고 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마시는 거하고는 엄청 크게 다르죠.
거기에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같은데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어주는 게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또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금을 3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소금을 짜게도 먹어보고 싱겁게도 먹어보고 많이 해왔었는데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저염식 문화를 바꿔줘야 되겠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 소금의 진실과 건강입니다. 서구에서는 일부 저염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어차피 미네랄이 없는 순소금만 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있는 소금을 먹어주면 건강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시청하신 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으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때 그때그때 채워주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